자, 공무원 한국사 기초 입문 강의 제6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느새 여러분 이제 끝자락에 와 있네요. 자, 이번에 저희가 볼 것은 좀 여러분이 어렵게 여기는 부분이죠. 바로 근대사의 발전입니다. 사실 1863년에서 1910년, 60년도 안 되는 기간이에요. 근데 여기를 왜 어렵게 느끼냐면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어떤 시대적 과제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이미 조선 후기 사회 19세기 초를 봤습니다. 18세기는 굉장히 이상적인 시기였고 새로운 변화에 긍정적으로 가려고 했던 상황이었지만 19세기 초는 이런 변화가 다 끊기고 지배자들은 백성을 착취하고 백성들은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밀란이 일어나고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 시기에 서양은 우리나라의 통상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문을 열어라. 경제적으로 빨리 무역을 하자.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불평등한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일본은 서양의 근대화를 보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여기 1863년 흥선대원군이 바톤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세도가들이 다 망쳐놓은 상태에서 이제 바톤을 이은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결과적으로 앞에 있던 정치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되고 또 하나 이 당시에 서양이 마하고 통상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조차 우리한테 문호를 열려고 했을 때 흥선대원군은 일단은 문호를 닫는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흥선대원이 하야하고 고종이 직접 정치 피면서 고종은 새로운 변화에 같이 가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개화 정책을 피려고 하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개화 사상이 또는 개화 정책이 무르익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에 의해서 문호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다 불평등주의였다는 거죠.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깨게 되면서 결국 1910년에 우리는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 당시에 우리는 이런 여러분 엄청난 외세적 변화 속에서 우리 안에 문제도 있죠. 외세 침략도 막아야 되죠. 그래서 바로 민족의 시대적 과제가 뭐였냐면 빨리 안으로는 근대화로 해야 됩니다. 근대화. 조선 후기 사회에 우리 사회에서 나왔던 이 근대적 태동, 싹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게 우리의 정말 중요한 과제였고요. 또 하나는 서양과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외세, 외세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소위 반봉건 또는 근대화, 이걸 우리가 반봉건, 봉건 사회를 근절해야 되고 외세 침략을 막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살았던 사람들, 양반 유생들, 또한 중인들 그리고 또한 농민들은 일반 백성들이죠.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어떻게 대처했고 또한 이 당시의 정치인들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문제는 중간중간 사건들이 매일 이러면 사건 사고의 연장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건이 많아 보여서 여러분이 힘들게 보이지만 제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의 선후빈이죠. 공무원을 여러분을 이끌어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 아닙니까? 이 파트도 여러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10년 단위로 끊으세요. 시대적 과제와 함께 10년 단위. 그러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일단은 사건사가 많긴 하지만 그걸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근대사의 발전기 우리가 이 시기의 특징부터 좀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1863년부터 1873년 여기가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즉 대원군이 권력을 잡았던 시기였고요. 이어서 1873년 고종이 직접 정치를 피죠. 근데 좀 있다가 문호가 열립니다. 개항 또는 강화도주의. 이게 바로 불평등주의였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근대와 함께 외세 침략도 막아야 되고 그러면서 또한 여러 가지 갈등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 상태에서 1897년 고종은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꿔요. 1897년 얘가 대한제국. 그리고 결국 1910년 나라 빼앗기게 됩니다. 여기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근대사의 진전기 또는 근대사의 발전기 또는 개학인 거예요. 요번 강의 6강은 여기를 볼 거고요. 다음 강의 마지막 우리가 7강. 7강에서는 바로 여기를 볼 겁니다. 1910년부터 1945년이 바로 일제강점기 또는 민족 독립운동기 였고요. 그 다음에 1945년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지만 어쨌든 이 땅에 38선 거지게 되면서 결국 38 이남은 미군정이 38 이북은 소군정으로 가게 되면서 1945년부터 48년 미군정 시기였고요. 다시 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현재까지 과정 여기가 바로 현대사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많은 사건 사고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여기는 사실 나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시기별로 10년 단위로 보시면서 그 시대 과제 생각하시면서 좀 암기도 해주셔야 되죠. 그러나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해를 전개로 스토리를 여러분 풀어내시면서 중요한 건 암기를 하셔야 객관시험에서 고득점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먼저 19세기 전반기, 즉 외척 세도 정치 그때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동아시아 정세인데요. 자, 우리는 지금 조선 19세기 전반기에 외척 세도 정치, 왕권은 미약했고 정치는 썩어들어 썩었고 삼정의 문란, 삼정이란 세 가지 세금, 토지세, 전정, 군포, 군정, 그리고 백성을 도와준다는 춘대 추납에, 즉 봄에 곡식을 대여해주고 추납, 가을에 걷어들이는 춘대 추납의 이 빈민구제도가 가장 썩었어요. 더더구나 여러분, 이때 가장 문란했던 게 바로 이 황곡제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은 정말 이제 믿을 수 없는 거죠. 밀란이 일어나요. 온 나라에서 밀란이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 우리 사회에서 특히 여성들 사이에 천주교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었고요. 또 하나 농민들 사이에서는 동학이라는 또한 사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외에서는 서양이 통상을 요구하는 이런 분위기. 통상 경제적으로 문을 열자. 서로 물건, 서로 사고 팔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준비가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보다 먼저 문호가 열린 청나라를 보니 청은 영국한테 문호가 열렸는데요. 아편 시장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1차 아편 전쟁 결과 난징조약 결과 홍콩이 영국으로 넘어갔고요. 100년간 지금 다시 중국으로 넘어갔지만 중요한 건 2차 아편 전쟁 결과 베이징조약 또는 북경조약에서 이 조약을 러시아가 중지해 주게 되면서 러시아가 여기롭게 돼요. 여러분, 제가 1강에서 역사의 모든 이겠죠? 역사란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변화를 보는 거다. 그래서 변화에 따라 시대를 나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바로 그 변화, 이 부분에서도 특히 뭐였어요? 변화와 함께 이 땅에 대한 부분 강조했잖아요. 땅, 만주와 한반도.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지역 하나 얘기할게요. 바로 여기가 연해주예요. 과거 바레가 차지했던 이 연해주를 바로 러시아가 차지하게 됐고요. 1860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러시아가 바로 저기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제국지의 침략 쪽에서 준비하지 못했던 청나라는 불평등 조약 맺게 되면서 야금야금 이런 국가의 영토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일본은 미국한테 문호가 열립니다. 근데 일본은 서양에 근대화를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서 이제 일본이 유일하게 제국주의 바뀌면서 우리를 나중에 식민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대원군은 어떤 정책을 폈는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의는 이런 거 하나하나를 보는 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이제 본강에 들어가면 너무 잘하겠죠. 거기서 다시 볼 거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는 흐름만 한번 보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미지리에서 이렇게 인물들, 역사는 사람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요 인물들의 이미지를 놓았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63년에서 바로 63년 고종이 12살의 왕위에 올라갔는데 너무 어려서 그의 아버지가 10년간 정치했다. 흥선대원군은 안으로는 왕권 강화 정책, 외척 세정치의 문제점을 잡아야 되고요. 또 하나 삼정의 문란을 잡습니다. 민생 안정책. 그리고 밖으로는 통상 거부 정책을 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 이거를 잡아야 되고, 그죠? 동시에 바로 주변 나라들이 문호가 열렸는데 이게 불평등 조약. 그래서 그 나라가 혼란이 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통상을 거부하는 정책을 펴요.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고종이 직접 정치 피게 되면서 고종은 개화 사상가들과 함께 개화 정책을 피는데 아직은 미약한 상황에서 결국 일본한테 문호 걸립니다. 이게 강화도 조약이에요. 여러분 본 수업 들어가면 이제 강화도 조약의 오리지널 이름이 뭐냐면 조일 수호 조교예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조선과 일본 사이에 수호, 국교를 맺었다. 그리고 국가 사이에 평등한 조약을 우리가 조약이라 부르고요. 불평등한 조약이 조규거든요. 사실은 조규예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 맺고 좀 이따 경제적 조약, 뭔가 부록, 조일, 수호, 조교, 부록 들어가고 또한 무역, 한미 FTA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FTA, 즉 무역, 이게 통상이에요. 조일, 통상, 장정을 맺는데 이게 다 불평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조약 내용은 지금 모르셔야 돼요. 그냥 이름만 한번 보세요. 불평등 조약을 맺었구나. 외세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중요한 책 한 권이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조선 책략이에요. 황춘셴,
바로 청나라 사람이 쓴 책인데요. 자, 이거를 이제 김홍집이 일본에 갔다가 갖고 들어옵니다. 자, 이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조선인의 앞으로 정말 골치 아플 거야. 그 이유를 갑자기 여기, 러시아. 자, 앞으로 분명히 러시아는, 자, 겨울에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서, 자, 조선으로 들어올 거다. 자, 이 남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조선이 해야 될 책략은 늘 그랬듯이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자, 일본하고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결합했잖아요. 자, 일본과 결합하고, 그러면서 제3국을 끌고 오려고 해요. 이 제3국이 미국인 거예요. 미국하고 연합해야 된다. 자, 남한을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친중, 결일, 연밀은. 이거는 조선 사회를 확 뒤집는 사건이에요. 개화 사상가들한테는 그래, 자, 일본 갖고 안 되겠지. 이제 자, 이 정도는 교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자, 서구 국가구의 통상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고, 자, 또한 양반 유생들, 이거 말이 되냐? 일본한테도 문호가 열린 거 이거 잘못됐다. 일본 역시 서양과 똑같은 제국주의다. 반발하고 있는 참에 미국이 웬 말이냐? 그러면서 소위 이제 영남 지방에서 만인이 상소 올리는 영남 만인소 사건까지 터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자, 또 다른 사건이 또 나오게 되죠. 자, 우리는 그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과 조약을 맺어요. 자, 용어를 잘 봐라. 조미, 수어, 통상 이런 말 썼잖아요. 수어란 나라와 나라 사이 외교관계 맺는 거고요. 통상은 뭐라고 했어요? FTA. 자, 무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국교도 맺으면서 자, 이런 자, 무역 관계도 맺는데 이 역시 불평등 조약입니다. 자, 공무원 시험 들어오시면요. 자, 이 불평등 조약, 이런 조약들이 갖고 있는 구체적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본석 가서 얘기하고요. 자, 어쨌든 이런 속에서 자, 정부는 지금 개화 정책 피고 있어요. 특히 정부의 개화 정책 중에서 정부가 자, 구식군대를 축소시키고 신식군대, 바로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를 우대합니다. 그리고 일본인 교관을 초빙해서 이들을 군사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구식군대들에게 여러분 거의 1년 가까이 월급을 주지 않았고, 그래서 열받은 구식군대가 쿠데타 일으켜요. 이게 바로 임원년에 군인이 일으킨 사건, 이게 군란이에요. 근데 여러분 끝에 란이 들어간다 그럼 다 실패한 거예요. 성공하면 이거는 임오, 혁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밀란, 백성이 일으킨 거고요. 군란, 군이 일으킨 거고, 항상 끝에 난이 붙었다 그러면 결국 이건 실패한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거를 누가 진압했냐면 자, 여러분 청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 이 청이 조선에, 여러분 조선이라는 이 남자 뒤에 청이 지금 딱 엎어 있잖아요. 위에 있잖아요. 자, 등에 탔잖아요. 뭡니까? 조선의 내정 간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자, 84년에 자, 이제 우리는 러시아와 조약을 맺습니다. 자, 좀 전에 조선 책략에서 청나라 사람 황춘신이 어느 나라를 견제하려고 했어요? 네, 러시아를. 자, 근데 임오군란 결과 우리가 청의 도움을 받았는데 청이 너무 조선의 정치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오른손 들어 왼손 들어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어떡한지 조선 등에 딱 올라타 있는 이 청나라를 배제시켜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3국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러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이제 서서히 러시아어를 끌고 와서 반청, 즉 청나라의 등을 돌리고 러시아와 친해지게 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어쨌든 자,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신정변은 여러분 조선의 최고의 개화파 관료들이 일으킨 사건이죠. 김옥균을 중심으로. 결국 뭐예요? 이것도 끝에 정변, 쿠데타 실패합니다. 이거를 또 누가 진압하냐면 청이 진압을 해요. 그래서 임오군란, 갑신정변 결과 청의 내정 간섭은 더욱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는 더욱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청을 어떻게든지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와 더욱더 친노와 경쟁을 띠게 되면서 조선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자 자, 이제 러시아가 우리가 국교를 맺고 이런 상태에서 결국 1885년에 자, 사실은 이 당시에 여러분 자, 여기 청나라에서 먼저 기선 잡은 나라가 영국이었거든요. 그리고 자, 지금 러시아 있잖아요. 이 당시에 막강 제국주의는 영국과 러시아였어요. 영국은 섬나라, 해군력이 강했고 러시아는 저 대륙에 있었죠. 그들은 자, 해군력이 약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러시아가 조선과 국교 맺고 자, 조선 정부가 친러 경향을 띠는 분위기 속에서 결국은 자,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우리나라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사건이 터져. 이게 바로 거문도 사건이에요. 더욱더 복잡해지는 거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어쨌든 1888년에 러시아는 또한 우리와 경주역 조약 맺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상태에서 어쨌든 일본하고 문화가 열리고 조선시장이 열렸단 말이에요. 특히 양곡, 쌀이 무지한 나가게 돼요. 조선시장을 보호하지 못하고. 그래서 조선의 쌀값은 점점 올라가고 조선의 가난한 백성들은 점점 생계 위협을 느끼고 이러한 상태에서 결국은 1889년 우리는 일본한테 쌀을 수출할 수 없다는 방공령을 선포해요. 곡식을 수출할 수 없다. 결국 사건이다 이거 뭐예요? 이벤트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무능함이 또 보이는 거죠. 어쨌든 자 이런 사건들 그래서 10년 단위로 일단은 개항을 기점으로 그전 자 흥선대군의 사건, 정부의 개화 정책 그리고 다시 이렇게 사건의 순서를 볼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밑에는 자 외세의 어떤 외세와 관계된 사건을 나열해놨고 위는 우리 안에서의 사건을 이렇게 나열해놨는데 구별하시면서 사건 순서 보셔야 됩니다. 자 60년대에서 80년대 사건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90년대 들어갈게요. 90년대 여러분 공무원 시험의 피크예요. 수능도 피크고 가장 잘 나옵니다. 자 이제 1892년에 자 동학교들이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달라는 교조 신혼운동 교조 여러분 교조란 말보다는 교주 선생님 마치 교주 스타일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 이 교주는 말하는 익숙하죠. 자 어쨌든 동학의 교조 자 교주란 뜻이에요. 신혼 풀어달라 즉 한마디로 우리의 종교를 달라 이런 자 운동이 전개됐고요. 결국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됩니다. 이 94년이 갑오년이에요. 95년이 을미년이에요. 1890년이 병신년이에요. 자 그래서 자 갑오년에 너무나 사건이 벌어집니다.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요. 자 공무원 시험이요. 모든 공무원 시험의 베스트예요. 전봉준 끌려가는 전봉준의 이 눈빛을 좀 보시고요. 자 이때 또한 자 1번이 자 우리나라 정치에 개입하면서 1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이 전개되고 있고요. 또 이때 동시다발 청일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갑오년 너무나 중요한 사건들이 터지기 때문에 당연히 94년은 잘 나오겠죠. 자 그리고 자 95년 들어갑니다. 자 이에 어쨌든 자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 바로 자 1번이 이겨요. 청이 집니다. 그래서 자 1번의 내정 가습이 너무 커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1번이 특히 자 요동반도를 청한테 얻게 돼요. 이거 뭐예요? 1번이 다시 대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를 얻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걸 막기 위해서 여기 있었던 나라가 누구였습니까? 러시아가 자 이걸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1번에 자 요동반도를 기점으로 대륙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일본의 이 침략을 막아야 됐다고 생각하고 영국과 손을 잡아야 되는데 영국하고 사이가 안 좋았죠. 그 사건이 바로 검문도 사건에서 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자 영국을 배제하고 자 삼국이란 러시아, 프랑스, 독일 세 나라가 개입해서 일본에게 자 이 요동반도를 내놓고 대신 청한테 전쟁 배상금을 돈으로 주게 하라. 이걸 개입을 해요. 이게 삼국간섭입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은 러시아가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열받은 일본이 자 어떡합니까? 조선 자 특히 명성황후가 친러적 경향을 지금 이 순간 띠자 결국 우리 궁에 들어와서 우리 경복궁에 들어와서 일본 정치 자 인들과 깡패들이 들어와서 어떡합니까? 우리 국모를 시했던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터지죠. 결국 우리 안방에서 우리가 당하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을미사변. 자 그래서 명성을 시해당하고 자 이제 우리는 을미의병이 일어나요. 자 그리고 자 고종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자 러시아를 아라사 관청으로 이게 아가 파천이에요. 자 그 당시에 자 러시아 공사관이 서울 여러분 자 이 덕수궁 뒤에가 정동이죠. 그 정동에 있었는데요. 정동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자 이런 1890년 바로 이런 최악의 상태에서 미국에서 있었던 서재필이 귀국해서 독립신문사 만들고 독립협회 만들어요. 그리고 자 우리 국내 여론도 그렇고 해외 여론도 자 고종은 빨리 러시아 공사관에서 다시 우리 궁으로 돌아와라. 황궁을 요구했고요. 그래서 1년 만에 고종은 다시 돌아와서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 그리고 황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 우리의 자주권을 선언하면서 나름 외세 침략에 대응했죠. 자 그리고 독립협회는 최초의 민중과 함께 갔던 시민단체고요. 1898년 관과 민이 즉 민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만민이었다. 만민이란 모든 백성. 그리고 좀 있다가 여기에 관이 즉 관료가
정부 관료들이 개입하면서 토론회가 일어납니다. 이게 종로 관장에서 자, 그 당시에 서양의 또는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 자 시민들이 모두 단상에 올라가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외세를 막아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될까? 그러면 실력을 길러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최초의 민중 토론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90년대 상황이에요. 이렇게 90년대 자 갑오년 사건, 을미년 사건, 병신년 사건 그리고 다시 여기 자 대한제국 그리고 독립합백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들 보시면서 흐름 속에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너무나 가슴 아픈 시대로 가야겠네요. 1900년에서 1910년 마지막 여기 가는 나라 이름은 대한제국이고 자 이제 일본이 야금야금 국권을 침탈하는 과정이고 또한 우린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시기이기도 했었죠. 자 어쨌든 1902년에 자 이제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1900년에 러시아가 자 간도에 들어가요. 간도에. 자, 좀 전에 여기 연해조, 이제 이 간도죠. 이쪽을 러시아가 차지하게 됩니다. 자,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영국과 일본이 서로 손을 잡는 거예요. 이게 1차 영일동맹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자, 1904년에 러일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러일전쟁이 1904년에서 1905년 이 기간인데요. 이 기간은 야금야금 일본이 우리의 국권을 강탈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한일의정서, 1차 한일협약, 일단 첫 번째는 한일의정서 내용을 지금 보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공부 방법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데 일단 단어가 익숙하셔야 돼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무슨 의정서, 1차 한일협약. 자, 그 다음에 1905년 러일전쟁에서 서서히 일본이 승리하는 분위기 속에서 1905년 2월에 일본이 독도를 강탈하고요. 그리고 7월에 카스라테프 미락. 자, 러시아를 막는 과정에서 이제 러시아는 이제 서서히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 맺은 조약이에요. 미국은 필리핀에서의 지배권을, 일본은 초선에서의 지배권을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자 8월에 2차 영일동맹. 영국은 인도에서의 지배권을, 일본은 자 조선에서의 지배권을, 제국지끼리 서로 이 나라 우리 거야 침발리면서 서로 거기 침략하지 않겠어라고 약속하는 야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러일전쟁 끝나고 9월에 포츠머드, 스가 맞나요? 드가 맞나요? 이걸 아세요. 국사는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자, 어쨌든 포츠머스 조약. 여기서 러시아는 이제 완전 러일전쟁에서 지고요. 이제 조선에서의 일본의 지배권을 강대국들이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일본이 그해 11월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을사조약 또는 2차 한일협약 여기서 외교권 박탈당하고 통감부라는 부서가 설치되면서 우리는 이제 뭐예요? 반식민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을사의병이 일어납니다. 을사조약에 대해서 우리 의병이 일어나요. 자, 1907년에 우리 고종은 헤이그에 일본의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호소하러 가요. 그러나 그 당시에 자, 영국이나 자, 미국 다 뭐예요? 조선에서의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했잖아요. 그들은 냉정한 반응을 보이죠. 우리는 회의장에 가지도 못해요. 자, 이 사건을 계기로 고종은 강제 퇴위당하고 다시 정미 7조약 또는 한일 신협약 맺고 차관 정치, 우리 정치에 적극적 개입합니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군대가 해산돼요. 그래서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에 대응해서 바로 청미의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산된 군대가 의병에 들어가면서 의병운동의 피크가 됩니다. 자, 그리고 1908년 서울에 들어가서 일본 내쫓자 서울 진공작전 펼치만 결국 실패하죠. 어쨌든 우리는 끊임없이 국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909년 기후각서에서 우리는 사법권 박탈당하고 1910년에 경찰권 박탈당하고 그의 국권을 강탈당하는 경술련이죠. 얘가 경술련. 그래서 경술련의 나라의 치욕이다. 또는 자, 한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또한 우리가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자, 좀 정리했으니까 한 번만 보고 갈게요. 나중에 공부 본 수업 들어오실 때는 자, 일제 국권 강탈 과정 다시 한번 가정해 보세요. 한일의정서 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 지금은 사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게 될 거지만 나중에 보세요.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 파기 이 당시에 고종이 러일전쟁 발발과 동시 그쯤에 국외 중립국 선언하거든요. 그냥 다 무너지고 자, 러시아 맺었던 모든 조약 파기되고 일본이 군사 요직권 얻게 되고 막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1차 한일협약 내용은 바로 외교 고문 정치, 외교 고문 스티븐슨 재정고문 외가다 들어와서 조선의 정치에 개입할 거고 자, 2차 한일협약 이게 을사의병 여기서 뭐 박탈?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자, 그 다음에 다시 한일 신협약 또는 이게 정미조약. 1907년이 정미년이거든요. 자, 여기서 바로 우리는 자, 빨리 넘겼네요. 자, 여기서 차관 정치, 즉 행정권 박탈이에요. 자, 그리고 자, 다시 1907년에 군사권 박탈당하고 이제 우리는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군대조차 없는 나라. 그리고 나서 자, 다시 1909년에 기후각서에서 사법권 그리고 자, 이런 감옥권 다 같이 박탈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 경찰권 빼앗기고 그의 8월에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는 거죠. 한일 병합조약 이렇게 써 있지만 사실은 강제죠, 강제. 우리는 항상 강제로. 강대국이 약소국을 강제로 여러분 자 수족을 자른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게 경술국치 바로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1863년부터 1910년까지는 여러분 짧은 기간인데 사건이 많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사건을 봐야 된다. 이제 아셨죠? 그래서 본 수업 들어오시면 바로 그거를 보충 자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자 황현의 절명시 여러분 나라가 빼앗겼을 때 이 시대에 살았던 특히 지식인들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친일파도 있지만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라의 어떤 국권 강탈을 나름 몸으로 온몸으로 저항했던 인물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망한 기운이 가려서 재성이 옮겨지고 국월은 침침하여 주류가 더디구나. 이제부터 조칙을 받을 길이 없으니 구슬 같은 눈물이 주룩주룩 조칙에 얽히는구나. 새 짐승도 슬피 울고 강산도 찡그리네. 무궁화 온 세상이 이제 망해버렸어라.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지난날 생각하니 인간 세상에서 글하는 사람 노릇하기를 어렵기만 하구나.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자 어쨌든 이게 2016년 서울시 자 기출문제였어요. 우리가 기출문제였고 이 시가 나와서 시기 물어볼 문제 올해 나왔었던 문제고요. 자 또 하나 자 나왔던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는 또한 경찰 시험에 나왔었고요. 또한 여러분 사실 과거에 서울대학교가 자 논술 문제 어떤 예를 들 때 황현의 절명시를 예를 들어서 이때 상황과 지식인의 고민에 대해서 500제 내용을 써보시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역사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 얘기 이런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또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생각하시면 역사에 대한 좀 더 여러분이 좀 더 애정이 좀 더 확실하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저희가 봤습니다. 자 이제 자 마지막 가위가 남아있네요 여러분. 민족 독립운동기와 현대사. 자, 역사는 어떻게 봐야 된다? 흐름을 봐야 된다. 흐름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선학사 본강의와 기본서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강의에서 만나기로 할게요.